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디오 포스트를 적용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재질 편집기를 열어서 더블 클릭해 보면 디퓨즈 색상만 반영이 됐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재질을 만들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머티리얼, 스캔 라인, 스탠다드. 더블 클릭하고 아이디를 1번으로 부여하겠습니다. 디퓨즈 컬러에 제너럴 파티클 에이지를 적용하고요.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서 컬러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 1은 청색으로 적용을 해봤고, 컬러 2는 옐로우로 해봤고, 컬러 3은 보라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PF 소스를 선택하고 모디파이 파티클 뷰를 클릭해서 파티클 뷰 창을 띄웠습니다. 머티리얼 다이나믹을 클릭하고 재질 편집기에서 오른 버튼 오픈 프리뷰 윈도우를 띄웁니다. 그 다음에 이 재질을 인스턴스로 카피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재질을 더블 클릭해서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100을 입력해서 플랫하게 색상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재질 편집기는 닫고 카메라 뷰를 렌더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60프레임에서도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0프레임에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0프레임일 때는 청색입니다. 0프레임일 때는 청색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는 청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컬러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에는 렌더링에 가서 렌더링의 이펙트에서 먼저 적용한 렌즈 이펙트를 액티브를 꺼서 적용이 안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카메라 뷰를 렌더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70프레임을 렌더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재질에 비디오 포스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렌더링, 비디오 포스트, 처음에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카메라 뷰에서 렌더링이 될 겁니다. 현재 이게 카메라 뷰가 되겠죠. 다음은 렌즈 이펙트 글로우를 선택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셋업에 들어가서 오브젝트 아이디는 끄고 이펙트 아이디를 켜고 프리뷰, 업데이트, 그 다음에 장면을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프레퍼런스에 들어가서 사이즈를 0.5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픽셀로 두고 그 다음에 인텐시티를 좀 낮춰 보겠습니다.
80 정도로 낮춰봤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싱글로 70프레임을 선택합니다. 아웃풋 사이즈는 HD로 128072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블 클릭해서 셋업 사이즈를 줄여 보겠습니다. 0.2로 줄여 보겠습니다. 오케이.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렌즈 이펙트 하이라이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오케이. 더블 클릭해서 셋업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펙트 아이디 1번을 선택하고 프레퍼런스에 가서 사이즈를 줄여 보겠습니다. 우선 1 정도로 놓고 포인트는 5로 두고 인텐시티를 80으로 낮춘 다음에 오케이. 다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렌더. 이렇게 나타납니다. 글로우와 하이라이트가 같이 적용돼서 나타나고 있고요. 다시 하이라이트 셋업에 들어가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를 1.2 정도로 키워 봤습니다. 인텐시티는 70으로 낮춰 봤습니다. 오케이. 다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90프레임에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90으로 변경하고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렌더를 거는데 이번에는 0프레임을 렌더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하이라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스타트 타임이 0프레임이 아니라 스타트 타임은 50프레임부터 100프레임까지 나타나게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렌더를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40프레임일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면 글로우는 0프레임부터 120프레임까지, 하이라이트는 50프레임부터 100프레임까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결과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아웃풋 이벤트를 클릭을 합니다. 새롭게 폴더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을 VP로 입력을 하고요. 더블 클릭해서 파일 네임도 VP로 하겠습니다. 타입은 타가로 하겠습니다. 세이브 32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렌더 0프레임부터 120프레임까지 1280720 렌더를 걸면 전체 0프레임부터 120프레임까지 렌더링이 됩니다. 이렇게 글로우와 하이라이트가 적용된 이미지가 렌더링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렌더링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는 비디오 퍼스트를 끄고 Unhide All, 심볼과 카메라 컨트롤 누르고 심볼과 카메라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려보겠습니다. Hide on Selected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 아놀드로 심볼을 렌더 걸어 보겠습니다. 렌더 셋업 아놀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아놀드 렌더러에서 카메라 샘플 값이 3인데 이 부분만 4로 높여 주겠습니다. 다음은 재질 편집기를 열겠습니다. 빈 공간에 오른 버튼 누르고 머티리얼 아놀드 서피스 카페인트로 가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Shift 누르고 옆으로 움직이면 복제가 되는데요.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회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회색으로 바꿨습니다. 또다시 Shift 누르고 복제해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색상을 오렌지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의 재질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면 오른쪽에 빈 공간에 오른 버튼 누르고 머티리얼, 제너럴,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더블 클릭하고 셋 넘버를 3으로 변경해 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확대했고요. 1번 컬러는 회색이죠. 그래서 회색은 1번에, 흰색은 2번에, 오렌지는 3번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 재질을 심볼에 assign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조명 없이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싱글로 한 장의 이미지를 렌더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명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Create, Light, 아놀드 라이트를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으로 비스듬히 하나 만들었습니다. 탑뷰에서 방향을 더 세부적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명의 방향을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에 가서 조명의 밝기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익스포즈 값을 12로 높여주고 인텐시티를 14를 입력하고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매우 어둡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인텐시티 값을 더 높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렌더링 인바이러먼트에서 익스포즈 컨트롤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적용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렌더 프리뷰 누르면 결과물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익스포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었지만 어둡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인텐시티 값을 더 높여 보겠습니다. 30으로 입력을 하고 렌더 프리뷰를 눌러 보겠습니다. 더 밝아집니다. 이번에는 40으로 높여주고 렌더 프리뷰를 눌러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렌더를 눌러서 이미지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됐고요. 이 이미지를
한 장의 이미지를 저장하겠습니다. 이 한 장의 이미지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Save, Create Fold, 이번에는 심볼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SYMBOL 이렇게 입력했고 폴더를 열어서 심볼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SYMBOL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타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를 열어서 이 두 가지의 소스를 합성을 해 보겠습니다. New Project, New Composition을 누르고 이름을 심볼이라고 하겠습니다. SYMBOL 이라고 했고요. 프리셋에서 HDTV 720 29.97로 선택을 했고 프레임 레이트도 29.97, 레졸루션은 풀로 했고 길이를 듀레이션을 5초로 하겠습니다. 5초 00 프레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더블 클릭해서 VP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하고 타가 시퀀스를 체크한 상태에서 임포트로 해줍니다. 이때 게스를 누르게 되면 알파가 적용된 상태에서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고 이그노를 누르게 되면 알파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특별히 알파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OK 가져오겠습니다. 심볼에 드래그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영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미지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심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게스, 알파를 살려서 가져오겠습니다. 오케이. 심볼에 등록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심볼은 아래쪽으로 내리고 파티클이 VP 파티클이 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VP를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고 타임에 가서 리버스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플레이가 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길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서로 겹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볼을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 레이어를 확장해 보면 오페시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페시티 0으로 해주고 이 부분에서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키를 움직여서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파티클은 사라지고 점점점 실제 심볼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 밑에 있는 이 파티클도 스톱워치를 켜주고 100% 이 부분에서는 0이 되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점점점 파티클은 사라지고 심볼은 나타나는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파티클과 심볼을 서로 합성을 해봤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합성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디오 포스트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선 오브젝트를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탑뷰에 T폿이 준비가 됐고요. T폿의 크기는 R20으로 하겠습니다. 세그먼트는 12로 높여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크리에이트에서 실린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R10에 높이 20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Extended Primitive에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이즈는 10으로 줄여봤습니다. 실린더는 모디파이에서 실린더는 캡 세그먼트를 2를 입력하겠습니다. 사이드는 20으로 높여보겠습니다. 그 다음 Alt W 프론트 뷰입니다. 프론트 뷰에서 아래쪽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Align, 클릭, X와 Z는 해제하고 Y축으로 미니멈에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3개의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렌더 사이즈를 렌더 셋업을 눌러서 사이즈를 HD로 변경해주고 1280, 72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 투 사이드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퍼스펙티브 글씨 위에서 마우스를 클릭해보면 Show Save Frame을 체크해서 렌더링 되는 영역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Ctrl C를 눌러서 카메라로 만들겠습니다. Alt W 전체 뷰에서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탑 뷰에 플랜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플랜 하나 만들었고요. 모디파이에 가서 세그먼트를 각각 1, 1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 버튼 누르고 Convert to Editable Poly로 변경했습니다. 엣지 상태에서 이 엣지를 선택하고 레프트 뷰에서 Shift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면이 만들어집니다. G 눌러서 그리드를 감춰봤습니다. Alt W 이 엣지를 선택하고 챔프를 주겠습니다. 챔프 클릭해서 위로 올려주면 챔프가 만들어집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빠져나가겠습니다. 에디터블 폴리 위에 메쉬 스무스를 적용하겠습니다. 값은 아이트레이션 1로 두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명은 스탠다드에서 옴니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옴니 조명을 프론트 뷰에서 보면 이 정도 위치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G를 눌러서 그리드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면 디폴트 상태에서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옴니 조명을 선택하고 모디파이에 가서 그림자를 체크하고 그림자 온, 에어리어 섀도우를 선택하고 그림자의 설정값을 좀 변경해 보겠습니다. 섀도우 인테그리티는 3, 섀도우 퀄리티는 6, 에어리어 라이트 디멘전도 높여서 그림자가 부드럽게 확산되게 해보겠습니다. 50을 입력했습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그림자 경계선이 부드럽게 변경됩니다. 카메라 뷰를 렌더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조명을
탑에서 약간 앞쪽에서 비춰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옴니 조명은 인텐시티 컬러 어테뉴에이션에 들어가서 파 유즈와 쇼를 체크해서 조명의 영역을 정해 보겠습니다. 이 원 속에 들어간 이 원 안에, 이 공 안에 들어가 있는 영역은 밝고, 그리고 이 영역 바깥에 있는 영역은 조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선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타트 값을 더 높여주면, 물체에 닿을 정도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 물체들이 더 밝게 나타나게 됩니다.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 닿은 영역이 이렇게 밝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Alt W F4 눌러서 엣지가 보이게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전자는 오른 버튼 누르고 오브젝트 프로퍼티즈에 가서 오브젝트 아이디를 1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재질 편집키를 열고 빈 공간에서 오른 버튼 머티리얼 스캔라인 스탠다드, 이렇게 재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설정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재질은 아이디를 2번으로 해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메탈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앰비언트와 디퓨즈의 링크를 해제하고, 앰비언트는 노란색, 디퓨즈는 조금 더 짙은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스페큘러 레벨은 97로 하고 그로스니스는 67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션을 드래그해서 제너럴 비트맵으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HDRI에서 이 이미지를 사용하겠습니다. 오케이. 더블 클릭해서 맵에서 리플렉션이 100인데 30으로 낮춰봤습니다. 그 다음에 범프도 제너럴 노이즈로 가서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하게 해보겠습니다. 노이즈를 더블 클릭해서 사이즈를 3 정도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재질 편집키를 더블 클릭해서 범프가 30인데 범프를 3 정도로 낮춰 보겠습니다. 이 재질을 두 오브젝트에 컨트롤 누르고 두 개 다 선택해서 두 오브젝트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전자에도 매핑을 해 보겠습니다. 빈 공간에 오른 버튼 머티리얼 스캔라인 스탠다드, 이 재질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쉐이더를 오렌 레이어 블린으로 변경했습니다. 스페큘러 레벨은 5, 그로스니스는 15 정도로 입력을 해 봤습니다. 노이즈는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범프에 연결해주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재질을 더블 클릭해서 맵에 가서 범프가 30인데 3으로 낮춰줍니다. 이 재질을 주전자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질을 선택하고 앰비언트와 디퓨즈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보라 색깔로 적용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재질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 재질은 아이디가 2번이고 이 재질은 아이디가 없습니다.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노이즈 값을 조금 변경해 보겠습니다. 노이즈가 사이즈가 3이었는데 노이즈를
0.5 정도로 낮춰 보겠습니다. 0.5로 낮추었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범프가 3인데 범프를 8로 입력하고 보라색 재질도 범프를 8로 입력해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범프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디오 포스트에서 주전자는 오브젝트 자체의 아이디가 1번이고 홀더는 재질 자체가 아이디가 2번입니다. 그러면 각각 1번과 2번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렌더링 비디오 포스트 첫 번째 카메라를 등록을 합니다. 두 번째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필터는 렌즈 이펙트 글로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더블 클릭하고 셋업에 가서 오브젝트 아이디 1번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프레퍼런스에 가서 사이즈를 줄여 보겠습니다. 사이즈를 2 정도로 낮춰 놓고 프리뷰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업데이트 해보고 비디오 포스트 눌러서 실제 장면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이즈를 1.5로 낮춰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인텐시티를 좀 낮춰 보겠습니다. 50으로 낮추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 자체 아이디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라이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하이라이트 더블 클릭하고 셋업에 가서 이번에는 2번 매핑 아이디 2번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프리뷰 누르고 업데이트 누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프레퍼런스에 가서 사이즈를 5로 낮추고 인텐시티도 낮춰 보겠습니다. 30으로 낮춰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렌더를 걸어보면 싱글로 HD로 1280720으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브젝트 아이디에도 적용이 되고 재질 아이디에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렌즈 이펙트 글로우를 더블 클릭해서 셋업에 가보면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셋업에 가보면 이 부분에서 레드를 체크하고 렌더 걸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더블 클릭해서 셋업에 가서 레드, 그린, 블루를 다 선택하면 오케이. 렌더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더블 클릭해서 셋업에 가서 다 해제하면 처음처럼 결과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형식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프레퍼런스에서 그라디언트를 선택하고 그라데이션에서 색상을 바꿔주면 오른 버튼 누르고 에디트 프로퍼티즈 색상을 클릭해서 바꿔주면 다른 느낌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픽셀 색상과 다른 그라데이션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시 렌더 걸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됩니다. 다시 셋업에 가서 이 부분들을 조정하면 또 다른 느낌이 나타납니다. 중간에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 부분을 흰색으로 바꿔주고 이 영역의 위치에 따라서 투명도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매우 선명해졌고요. 이렇게 좀 투명해졌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디오 포스트는 오브젝트 아이디에도 부여할 수가 있고 재질 아이디에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